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완전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 수고한다고 큰 박수 한번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어떤 개념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연구되고 어느 수준으로 연구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무엇인가? 첫 번째 동영상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순서대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의 운전 가능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 굉장히 옛날 영상 같죠? 네, 저 때가 1995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박사님이 한민홍 교수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자율주행계의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하자마자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밟아줍니다. 저 당시에 인공지능 없이 카메라만으로 저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야간에도 주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으시죠? 굉장한 자신감과 그리고 굉장한 걱정도 되셨을 텐데 2000년대 들어서 개발 중단이 되었어요. 다시금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영상 보실까요? 지금 광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컨셉 사진 영상들입니다.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보여주려고 해요. 센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묻었을 때 클리닝하는 방법, 그리고 합승자가 안심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대단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갖춰져야 우리가 안심하고 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은 어떤 것일까요? 운전석이 없는 것이 자율주행일까요? 두 번째, 이런 센서들이 갖춰진 차량들. 세 번째,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것들. 네 번째, 스스로 행동하고 피하고 서고 잘 행동하고 대처하는 것들이 자율주행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자율주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인지판단 제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스스로 혼자 다 이해를 하고 지각을 한 다음에 인식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자율주행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먼저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나 앞에, 너 앞에 뭐가 있어? 너 왼쪽 오른쪽 뒤에 차가 어떻게 달려와?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판단해서 눈을 감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를 할게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10m 앞에 오브젝트가 있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부드럽게 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이런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발전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주행 환경을 인식을 잘 하려면 어떤 센싱을 잘 해야 될지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라는 빛을 쏴서 쏘았을 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3차원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더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성을 해서 자율주행차에 다 탑재를 했을 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잘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눈 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눈이 다 쌓여있는데 자율주행 돼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각각의 센서들은 서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물이 맺히겠죠? 그럼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라이다를 한번 봅니다. 라이다는 빛을 반사한다고 했죠? 그럼 눈이나 비가 오면 난반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등장한 놈이 있죠. 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쏴서 돌아오는 도플러 효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센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앞으로의 숙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은 레벨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으로 SAE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제로 0은 빼겠습니다. 그 중에서 레벨 3 이상부터 자율주행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레벨 3는 뭔가? 내가 운전을 해줄게. 대신에 내가 못한다고 하면 네가 대신 운전해줘.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레벨 4는 뭐냐? 그래, 내가 특정 조건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어디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운전을 해줄 테니까 넌 안심해. 대신에 그 상황에서도 이게 포인트예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못한다고 하면 너는 해줘야 돼. 근데 너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워주고 콜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줄게. 레벨 5는요. 신경 쓰지 마. 내가 100% 완전하게 해줄게. 자, 여러분 98%, 99%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쭉 올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롱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나머지 20%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떻게 연구되고 있을까? 자, 전 세계적으로 2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누가 제일 잘하나요? 네, 이 차트로 모든 걸 말해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특정 지표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꾸준히 구글의 웨이모가 1등을 차지하고 왔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현대자동차와 합작회사인 모셔넬에서는 5등, 6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자랑스럽게도 2023년에 오토노머스 A2G라는 곳이 여기서 13위 랭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볼까요? 자, 그럼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번 보실까요? 자, 빠르게 우리나라 찾아서 숫자를 한번 외쳐주세요. 가장 많은데 어디죠?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살짝 감이 잡히시겠죠? 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기반을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자율주행 한 지가 딱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챗GPT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쯤이었을까요? 알파고라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그죠? 자, 그 개념들이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에서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보이시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내 앞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데 내가 빵 해도 될까? 아니, 그러지 마. 안전하게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는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자율주행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 이런 접근 방식으로 가느냐? 자율주행으로 혹은 운전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25만 가지예요. 그 이상이 되겠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쓰고요. 자, 그럼 잘 돼요. 한번 보시죠. 계속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회사들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는 우린 다 돼요 믿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하면 할수록 할 것들이 많아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정말 다행히도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수준들을 계속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뭐 하냐? 저희도 꾸준히 차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보다 높은 성능을 가진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해 줄 수 있도록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연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율주행을 언제쯤 탈 수 있을까? 누군가는 지금 당장 된다고 그래요. 또 누군가는 10년, 20년이라고 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해보시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그 중학생 때 꿈꾸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부터 쭉 이렇게 나와 보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을 꿈을 꿨거든요. 근데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있어.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게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끝이 없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사람만큼 잘해야 사람만큼 잘하는 수준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사람보다 더 잘해야 저런 복잡한 도로 그리고 사람이 탑승하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100% 믿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크게 변화가 될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포뮬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통학버스를 자율주행으로 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미래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